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경매 물건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이분 신청하신 분 저도 알잖아요. 토지를 배울 때 같이 이제 시작을 했던 분인데 벌써 한 6년? 6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래됐더라고. 네, 오래됐어요. 이분이 퇴직을 앞두고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경작 활동을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어찌됐건 경작 활동을 해서 농지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소개한 것으로 더 이상 경매 물건은 농지연금으로 안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 물건은 특히나 우리 또 수업할 때 교보제로 아주 훌륭하게 쓰이고 있는 물건이죠. 그리고 농지연금을 신청하실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기억나. 이런 물건 하나만 더 했으면. 자, 어떤 물건인가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6 타경 9440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용도는 전입니다. 밭이라는 뜻이고요. 면적이 982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면 딱 좋았을 텐데 1000제곱미터가 일단 농업인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는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1000제곱미터에 가까운 300평에 가까운 297평 면적을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감정가가 1억 9,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최저가가 어떻게 된 일인지 4,60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 회원분께서 단독으로 5,800 정도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있죠? 낙찰 금액만 보면 좀 뭐가 느껴지지 않아? 5,700,999.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유독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단독 낙찰을 많이 해. 많이 받아요. 지금도 많이 받아요. 이때 당시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단독 낙찰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낙찰을 받았는데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어떤 하자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건 도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도시 안에 있는 어쨌든 전입니다. 그리고 수목은 포함되어 있고 현황 일부 묘지,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거군요. 지금은 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때만 해도 묘지라고 하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또 묘지인데다가 또 맹지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또 창고도 있으니까 안 좋은 것들만 잔뜩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면 금액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뭐 분묘가 있으면 분묘는 이장시키면 되는 거고, 이런 목재 창고 같은 경우는 없애면 되는 거고. 그렇지.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 창고인가 봐요. 저거를 창고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그렇죠. 그러더라도 창고라고 하니까 창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난감해. 그렇죠. 그냥 없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철거가 용이한 것들은 법정지상권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분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묘를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관리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 당시에 이 분묘 때문에 이 낙찰자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 소송까지 갔거든요. 결국은 이장으로 끝났는데 소송해서 이장하고 또 지료까지 청구를 해서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이득을 보시긴 하셨다고 하더라고. 묘가 한 개가 아니었어요. 옆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두 개의 분묘가 있어요. 방금 본 그 분묘 한 개가 아니고 여기 두 개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또 성전탑도 보이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감정가에서 24%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땅을 이제 회원분이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위성 사진이에요. 그때하고 좀 다르게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했지. 네, 이쪽으로도 개발하는 것처럼 도로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메인 도로로 놓고 나머지는 이제 택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 뒤쪽에 건축물이 들어온 것은 확실한데 만약에 조금만 더 여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해도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이 물건도 메인 도로에서 현재는 지금 맹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더라고. 네네.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그때 5,800 정도의 낙찰을 받은 것은 거의 신의 한 수였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평가액은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 이 둘 중에 하나 신청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 낙찰 받았을 때 공시지가도 1억 5,600 정도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 그 정도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의 공시지가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2023년 경매 물건을 보면서 공시지가를 항상 체크를 하는데 저는 이 물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물건 처음 봤어. 2023년에 공시지가 안 떨어진 땅은 저 경매 물건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2023년에. 근데 올해마저도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어느 정도의 개발 가능성도 있었고 또 농지로 그렇게 쓸만한 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농지연금으로 신청이 된 그런 토지인데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게 한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면 보통 공시지가의 100% 이렇게 말하면 공시지가가 3억인 땅이 실거래가가 얼마인데 그 땅을 가지고 농지연금을 얼마를 받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뭐야?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싸게 샀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거지 싸게 살 수 없으면 이득이 되지를 않아. 그리고 경매에서 멀쩡하지 않은 물건을 골라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꼭 멀쩡한 물건으로 농지연금을 던졌을 때 이득을 따지니 그 이득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은 5,800만 원의 낙찰 받아서 지금 올해 농지연금을 신청했는데 그럼 2억 4,200만 원의 이 땅을 농지연금을 신청했으니까 거의 5배까지는 아니지만 4배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따지면 2017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한 1년 반 정도 했다라고 치면 거의 실질적으로는 2019년 정도의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한 셈이 돼.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하면 한 4, 5년 만에 이 정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을 본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을 저 2억 4,200을 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화면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농지연금은 5가지의 상품이 있거든요. 종신형으로 종신정액형, 그리고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그리고 기간형으로 기간정액형하고 경영이항형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께서 수시인출형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 수시인출로 5,900만 원을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낙찰가가 5,800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본인이 투자한 투자금은 다 회수하고 매달 5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엄청나지. 네. 그러면 이건 수익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뭐 거의 무피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에 돈을 확 땡긴 다음에 저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굴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농지연금 받을 때쯤 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매달 더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종신정액형을 선택을 많이 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정도, 장기 영농인 같은 경우는 86만 원을 주는데 저소득층은 이 농지연금 외에 소득이 별로 없었을 경우를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장기 영농인은 보통 영농 경력이 15년 정도 이상 된 사람을 장기 영농이라고 해서 우대를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이분은 전후 후박형을 선택해서 부부 승계형으로 약 100만 원 정도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후 후박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앞쪽 앞전이죠. 앞에는 후하게 받고 이 뒤에는 박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농지연금 신청하고 10년간은 이 100만 원에 가까운 99만 4천 원을 받는 거고 10년 이후부터는 7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60대, 그러니까 60세부터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젊을 때 돈 쓸 일이 더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연금을 받기로 하신 거죠. 지금 선택하신 분의 나이는 63세야. 63세. 63세면 이 기간정액형으로 20년형을 선택을 해도 꽤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전후 후박형이고, 저 기간형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종신형을 선택을 할 것인지는 뭐 선택하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도 이득을 보는 것은 가장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종신정액형으로 82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1,000만 원이면 한 6년 정도 지나면 처음 투자한 5,800만 원은 다 회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종신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조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100살 넘게 살면 어떻게 돼? 100살 넘게 살아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종신형이니까. 말 그대로 농지연금은 오래 살아서 아니면 조금 살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조금 받고 싶다고 해서 조금 받고 나는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농지연금을 지금 세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준비 중이신 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물건에서 농지를 찾을 때는 진짜 길이 반듯하게 나 있고 멀쩡하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농지를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하자가 적어도 한두 개씩은 다 있어서 많이 떨어진 그런 물건을 한번 골라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하자를 치유하고 거기에 따른 후처리는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